넌 이 상황에 한 채의 의심이 없어. 클라이언트가 친엄마였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사람의 아들이 간이식이 필요하고 너에게 간검사까지 하게 했는데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지역의 걱정 섞인 질문, 은호의 발목을 잡습니다. 화려한 날들이 이제 극적인 요소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성희의 본격적인 두 얼굴이 시작되고 진실이 밝혀질 일만 남았습니다. 화려한 날들 29화 이제 시작합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지은호와 고성희의 관계가 드러난 후 가족의 균열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그리고 우진의 수술을 둘러싼 또 다른 거래. 모든 비밀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지은호가 진실을 알게 된 그날 이후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란이라는 한마디를 내뱉은 순간 그토록 찾던 사랑의 조각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날카로운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 다시 함께할 수 있잖아. 그 말 속엔 따뜻한 울림과 함께 서늘한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한 가지 목적만 있었습니다. 아들 우진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막 엄마라 부른 은호뿐이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들려온 전화 한 통. 환자 우진 군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보호자분이 오셔야 합니다. 전화를 받은 고성희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성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진이의 상태가 악화되며 간이식 수술의 필요성이 급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고성희의 계획대로 간접합 검사까지 받게 되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간이식 일정을 논의하는 회의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고성희는 담당 의사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은호는 이미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모든 절차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의 말투엔 어머니의 간절함보다 사업가의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엔 그저 누군가를 돕는 일이라 여겼고 그 희박한 확률에 설마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친엄마 고성희와 양엄마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지은호였습니다. 양엄마와 동생 강호에게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혈연이라는 단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간이식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은호는 이지혁과의 고민을 얘기하며 제가 검사 받았으니까 제가 수술을 이라며 하게 되지만 지역은 단호하게 막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 이번엔 누가 누구를 이용하려는 건지 끝까지 확인해야 해. 지은호는 그 말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을 보입니다. 선배는 왜 사람을 의심해요? 넌 이 상황에 한 채의 의심이 없어. 클라이언트가 친엄마였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사람의 아들이 간이식이 필요하고 너에게 간검사까지 하게 했는데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지역은 말없이 뒤돌아섭니다. 그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갈등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역은 AP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며 회장실에 나오는 그의 얼굴에는 묵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지역은 손에 쥔 계약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기를 걷겠습니다. 그렇게 지역의 사업은 마침내 탄탄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은 AP 인수에 성공한 후 잠시 숨을 돌렸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지은호가 고성희의 부탁으로 간이식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장 은호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넌 왜 그 사람 부탁을 그렇게 쉽게 들어주는 거야? 그게 단순한 호의일 거라 생각해? 지은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마 무슨 의도가 있겠어요? 지역은 그 대답에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한편 영란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밤중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모니터 화면 속 GPS 추적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이면 항상 같은 곳으로 가네. 마치 규칙이라도 되는 듯. 고성희의 차량 위치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각에 도시 외곽의 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기록을 확인하면서 그 호기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고성희의 일정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딸과 주변 사람들에게 철저히 숨겨온 거래와 만남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란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망설임 없는 손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이번엔 내가 찾아낼 거야. 며칠 뒤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고성희 명의로 된 부동산 거래 내역, 이름이 다른 계좌를 통해 옮겨진 거액의 자금,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속 익숙한 이름 한우진.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영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환 오빠, 나 엄마를 믿을 수가 없어. 뭔가 이상해. 나랑 같이 확인하자. 지환은 망설였지만
영라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몰고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GPS 신호는 산자락 아래 작은 도로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려간 것 같아. 영라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공기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도심에서 맡던 향과는 전혀 다른 낯선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적한 전원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우진아,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영라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의 시선은 그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 소년.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그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우진 오빠? 오빠가 왜 여기에? 그녀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화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영라야, 저 사람 내 엄마 아니야? 영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엄마는 왜 우진 오빠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이 많은 치료비를 내고 있는 거야? 그녀는 문득 며칠 전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서 행동하는 거야. 그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져. 그때는 무심히 흘려들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공포처럼 다가왔습니다. 지화는 조심스레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일단 나가자. 더 이상은 위험해. 영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고성이는 우진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따뜻한 모정의 모습이었지만 그 손끝엔 차가운 집착이 스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만이 조용히 울릴 뿐이었습니다. 지환 오빠. 긴 침묵 끝에 영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엄마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게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일일지도 몰라. 지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보다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해. 그게 나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날 밤 두 사람은 화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영라의 마음은 이미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방금 본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캠퍼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지만 아무 색도 칠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당신은 어떤 그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영라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엄마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숨긴 목표였고 그 실체를 밝혀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딸 사이에 감춰진 진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불씨는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승진 발령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던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책상 너머에 앉은 박진석 회장은 안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부사장이 됐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는 내 세대가 이끌어가야 해. 그 말에 성재는 미묘한 긴장과 뿌듯함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미소를 띈 그녀의 눈빛에는 미소가 있지만 성재만이 느끼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성재야, 축하해. 부사장이라니 회장님은 꼭 다 정해놓고 말해주시더라. 우리 축하 파티 열어야지. 언제 할까? 성재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파티는 봐서 괜찮은 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요. 박 회장은 그래. 이제 부사장이니 더 신경 써야지. 집에서 보자. 그래도 고성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는 말을 잇지 않고 짙은 향수 냄새를 남긴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수빈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루프탑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오빠 부사장님 된 거 축하해. 부사장님이라 이제 더 바빠지겠네. 수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야? 성재는 수빈이랑 만나는 날이 기대됐습니다. 수빈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 두 사람은 그렇게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재는 문득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네. 요즘은 회사 일도 너무 재밌고 좋고 수빈이 너도. 아니다. 그의 말에 수빈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뭐야 이 오빠.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 수빈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수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꺼버렸습니다. 성재는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데 그래? 아니 그때 나 너튜브 채널 명품으로 도배해준다던 그놈. 아직도 연락 오네. 수빈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준비해. 이제부터는 내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해. 성재가 부사장이 돼서 너가 얼른 수술을 받고 건강해져서 빠르게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해.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성희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자식들한테 헌신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희가 계획한 모든 일을 알게 될 때 박 회장은 어떻게 할지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집니다. 창밖 도시의 불빛 사이로 성재와 수빈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수빈이와의 만남을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혼도 역시 박 회장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로부터 수빈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뒤 고성희는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면 가능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숨기고 싶은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술은 동의가 아닌 유도된 설득이었다는 것. 지은호에게는 사랑과 가족의 회복으로 포장된 희생이었지만 고성희에게 그것은 계산된 생존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병원 복도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온 대화에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곧 우진이는 살게 돼요. 그 아이는 아직 몰라요. 모든 게 저를 위한 일이라는 걸. 그건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의 손에서 떨어진 종이컵이 바닥에 부딪히며 흩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성희의 눈이 커지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영라의 미행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영라가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첫 순간이었고 그 진실은 곧 모든 관계를 뒤흔들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찾은 기쁨은 짧았고 진실의 칼날은 더 깊게 파고듭니다. 은호의 헌신이 희생이 되고 영라의 추적이 폭로로 이어질 때 사랑과 피로 얽힌 모든 비밀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음 회차 예고를 반영하여 뇌피셜로 창작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